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저는 여기서 이제 중증 환자들, 대부분 중증 환자들이 와서 체형 교정과 치료를 하러 여기 오신다. 그래서 저는 이 센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재활교육원, 체형교육원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걷기 안정화랑 교정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걷기, 사실상 이 걷기로 하려면 최소한 못해도 한 20시간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포인트를 갖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긴 할 건데. 자, 첫 번째, 많은 사람들,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분들 중에, 오셨나? 네, 들어오세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교정이라는 거를 막 한다라고 했을 때 뭐부터 먼저 생각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몸에 대한 움직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셀프로 뭔가를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뭐 기능적으로 이 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부터 생각을 하면은 교정은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몸이 틀어지는 거는 왜 틀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저항성이 없다라고 하면 몸이 과연 틀어질까? 저항성이 있어야지만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면은 중력이 없죠. 거기서는 내가 비틀든 뭘 하든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틀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틀어진다 하더라도 통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력이라는 부분들 자체를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력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걷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물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물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시키는데 내가 여기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러면은 이동하는 중에는 당연히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체중은 다리로 인해서 이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체중을 두 다리로 잡고 있는데 내가 그냥 서 있을 때 두 다리의 밸런스가 안 맞아. 예를 들어. 그러면 당연히 걸을 때도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면 우리가 걷기 교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제대로 서 있느냐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거가 되지 않으면 걸을 때 100%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은 제자리에서 두 발을 붙이지 않고 움직였을 때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느냐. 그래야지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제자리에서도 중심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 걷는 거는 이동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걷기부터 한다. 그러면 당연히 걷기 출발에서는 걷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걷는 거, 이동하는 수단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으면은 이 걸음의 패턴들 뭐 이깎기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거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교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맞출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그 저항성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기능적으로 나 스스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 힘은 우리 인체로 봤을 때 어떤 힘으로 움직이느냐라고 보면은 움직임 이렇게 이꼬르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움직였을 때 이 근육이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저렇게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이냐, 요것 때문에 뼈가 틀어진다, 안 틀어진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도 사실상 저항이 없으면 근육이라는 것도 저항성이 없을 때는 이게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스스로 셀프 입장에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죠. 스스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요점을 얘기하는 거는 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내 몸과의 관계. 이거를 살펴야 돼요. 이거를 살피지 않으면 여기서는 아무리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무리 해도 정확한 정렬을 낼 수 없다라는 관점도 이 관점 때문에 근육의 관점. 왜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 오른손 더 많이 쓰잖아요. 왼손 적게 쓰고. 그러니까 근육만 봐도 그거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근육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른쪽에 힘을 줘봐, 왼쪽에 힘을 줘봐. 이러면 토크가 다 달라. 그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근육으로는 교정이라는 부분들을 말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갖고 교정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중력인데 구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즉 골격, 뼈의 구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땅에다가 블럭을 4개를 이렇게 세워. 4개를 세웠으면 여기 선에다가 이렇게 잘 세웠으면 여기를 무너지지 않게 끈을 이렇게 묶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끈의 힘은 저항성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정렬이 되었으니까 쉽게 세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블럭을 이렇게 세운다라고 했을 때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끈들을 엄청 묶어야 되겠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불필요한 이 근육을 풀어주는 걸로 인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거 풀어준다고 해서 얘가 바로 가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근육이 한 다발 갖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근육의 몸의 개수가 심지어 602개나 되는데 이 602개나 되는 이 근육을 하나 건드렸다고 해서 체자리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초급 이 재활 교육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대부분 허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만 좀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말이 안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손을 갖다 댔을 때 속근육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을까? 필라테스 입장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속근육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속근육을 우리는 컨트롤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느 정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겉에 있는 근육에 의해서 작용. 직접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약간
선생님 말씀하신 거 필라테스 교육이나 거기에 좀 퍼센트 맞다고 나는 게 저도 그 근육을 조금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운동이 저는 그 티칭법을 좀 되게 좀 어떻게 그렇게 쓰겠다고 써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기 포지션 2개 만들거든요. 뼈의 구조 포지션을 만들어서 쓰이게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쓸 수는 있어요. 근육을 겉근육 같은 경우는 신경신호에 대한 체계이기 때문에 겉근육은 쓸 수 있는데 속근육은 쓸 수가 없어요. 속근육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척추 세 번째 다혈근 한번 움직여보세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왼쪽 장요근의 소요근 한번 움직여보세요. 다리가 틀어졌으니까 움직여보세요.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속근육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속근육의 그 개념이 제가 좀 안 잡혀요. 속근육은 뼈에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작은 근육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작은 근육들을 속근육이라고 하는데 그 속근육이라는 부분들이 하는 역할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척추나 그 모양 잘 혹시 아시는 거? 속근육은 어떻다? 속근육의 개념과 겉근육의 개념. 그런데 뼈의 구조랑 내가 어떤 움직임을 했을 때 기능적으로 그 동작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속근육이라는 거는 큰 근육이 움직일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광배근 쓴다. 예를 들어서 랩풀다운을 했어. 그러면 수축을 하니까 하염없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내려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이 속근육들이에요. 브레이크 걸어주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속근육이라는 부분들이 코어의 개념과 약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근육이 속근육이다. 근데 속근육이 망가지면 브레이크 안 걸려. 그러면 이제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래서 속근육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을 했을 때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거는 간접적으로 큰 근육에 의해서 건드려 놓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어서 그러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간다라고 하면은 골격 갖고 움직이더라. 그럼 골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우는 걸 하는데 그러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개념일까? 움직인다의 개념. 구조적으로. 자, 어떤 것 같아요? 움직인다. 위치를 바꾼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위치를 바꾸는데 여기 안에서는 중심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심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움직인다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비티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움직인다, 포지션별로 움직인다 그러면 블럭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중심선을 놔두고 좌우로 똑같은 라인으로 움직여요. 이게 되면 우리가 근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 근육들을 쓰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근데 막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얘가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B가 막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해. 그러면 한 블럭이 확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구조가 무너지죠. 이때부터 몸의 밸런스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움직였을 때 약간 정성스럽게 이 라인을 지켜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그럼 걷는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체중이 분명히 이동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발레든 야구든 축구든 그런 부분들 갖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중심선이 자기 갖고 있는 중심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중심선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중력 있죠. 이 중력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옆으로 있었을 때의 중심선이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선이라고 해요. 중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옆에 시선을 세워놓으면 그 어디가 맞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귀 어깨 말이야. 그런 게 결국엔 뭐 이렇게 일상생활 안에서 무용을 치면 머리가 막 이렇게 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똑바로 세워놨을 때 중심선이 이렇게 해놔도 그렇죠. 이제 그 중심선을 맞춰줘. 어디를 포지션에서 중심선을 맞추는데 중력 안에서 인그래비티가 되어야 돼 무조건. 안 그러면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거 하는 거는 결국은 불필요한 근육들이 되게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불필요한 동작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통증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중심선이라는 부분과 중력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병원이나 이 한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막 이제 사람들 아프다라고 하면 막 치료하러 막 하면 왜 그들은 재발을 할까? 이 재발의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이걸로 생각을 하면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분일까요? 전신일까요? 전신일까? 부분적인 곳일까? 내 인체에 만약에 통증이 어깨에 있어. 어깨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틀어졌어. 틀어졌다라고 하면은 얘만 봐야 될까요? 얘를 다 봐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신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보니까 근본적인 고쳐짐이 아니라 이 부분만 고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상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증상 치료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지금 당장에 어딘가를 만져서 고친다라고 하면 1시간 이내에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증상 치료죠. 그러면 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근본 치료예요, 근본 치료. 그러니까 이 근본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몸의 중증 환자, 고쳐지지 않는 10년, 20년 되시는 분들은 이거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더라.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걷는 것도 근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건드려 줄 거냐에 대한 건데 무릎이 아프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릎이 어긋나서 또는 걸을 때 앞으로 뭐 나간다, 뒤로 나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럼 발목은 왜 안 볼까? 발목도 봐야 돼요.
그리고 고관절도 봐야 되고 척추 라인도 봐야 되고 골반 라인도 봐야 되고 어깨 라인도 봐야 되고 중심선도 봐야 돼. 근데 그런 걸 보지 않고 무릎만 본다 그러면 절대로 무릎은 고쳐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구조라는 부분을 갖고 파워를 써야 되는데 파워도 구조로 썼을 때는 파워가 훨씬 더 세거든요. 근육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엄청. 그래서 단적인 예로 팔씨름 같은 것도 구조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나 힘 엄청 좋아하고 이렇게 당기는 거와 몸을 이렇게 붙여서 쓴다라고 하는 거와 이거는 힘 쓰는 거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내용들이니까 그 구조를 얼마만큼 따질 수 있느냐, 나는 만들 수 있느냐,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원래 PPT 보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칠판으로 쓰는 스타일이라서 좀 그래. 자, 그냥 보여주려고 제가 만들긴 했는데 사실상 보고 막 하는 것보다 이게 저한테는 좀 자연스러워서.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걷는 거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제자리에서 하는 것까지 설명하려면 제자리는 한참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제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이동보다는 이동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밸런스 잡아주는 것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는 과연 한 발로 쓸 수 있는가? 한 발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가? 자, 그럼 중심이라고 했을 때 한 발로 중심을 잡으면 우리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관절, 하체 관절의 개수는 몇 개죠? 하체 관절. 하체 관절. 관절 개수. 어쨌든 움직여야 되니까 관절을 써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하체 관절은 몇 개죠? 몇 개죠? 3개. 3개.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관절일까요? 그렇죠. 고관절. 두 번째 무릎. 세 번째가 맞아요. 발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건 발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이제 서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발목과의 관계를 더 크게 봐야 돼서 발까지는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동할 때는 발을 봐야 되는데 제자리에 서 있을 때는 발등에 대한 부분, 발바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세 가지 관절을 쓰죠. 그러면 한 발로 서보세요라고 했을 때 나는 이중심으로 쓸 거냐, 이중심으로 쓸 거냐, 이중심으로 쓸 거냐 다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발목 중심으로 중심 잡는 사람들은 발목 주변의 근육이 되게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종아리 두께가 두꺼워. 그럴 수밖에 없죠. 중심 거기다 잡으니까. 무릎 관절 근처로 잡는 사람들은 어디가 두꺼워질까? 그죠? 허벅지. 그 고관절 중심으로 잡는 사람들은 그치? 엉덩이, 막 이런 데 힘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한 발로 섰을 때 보면은 약간 뭐 그 헬스 트레이너들 중에 꼭 본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회원들 모집하려고 약간 했을 때 밸런스 잡는다고 한 발 서게 해보세요. 그래서 보수볼이나 아니면 밸런스볼에 올라가서 이거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잘 씁니까? 막 이래서 이제 밸런스 안 맞습니다. 코가 약합니다. 이래서 영업하는데 그러면은 헬스 트레이너는 하체가 세잖아. 그러면 딱 두고 이렇게 서도 잘 서. 구부러져도. 그죠? 이거 갖다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도 그거에 보이는 퍼포먼스 때문에 아, 내가 밸런스 안 좋구나 하면서 영업이 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똑바로 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무릎을 없애보자. 무릎 관절 없애다. 그러면 그냥 하나로만 보자. 이 하나로 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로 보면 어디를 제일 많이 써야 될까? 1, 2, 3번 중에. 그렇죠. 1번 많이 쓰죠. 그러면은 한 발로 섰을 때 나는 과연 고관절의 힘으로 쓸 수 있나? 이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1번 고관절. 자, 그럼 이 고관절이라는 부분들과 발목 1, 2, 3번 중에 그러면 왜 굳이 사람들은 무릎과 발을 먼저 쓸까? 왜? 관절로 잡는 게 어려워서. 그렇죠. 어렵죠. 왜 그럴까요? 고관절을 죽여 그게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그것도 있고. 왜 그럴까요? 가동성이 가동성이 안 나와서. 그것도 있고. 신경이 아래쪽에 아니요. 자, 얘기해 볼게요. 구조적으로. 자, 여기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근육의 두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떤 게 제일 두꺼울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두껍죠. 그럼 두껍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파워가 있는 거죠. 파워가 센 거죠. 그럼 파워를 내가 내려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해. 그죠? 그 파워가 있으려면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즉,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면 없는 사람일수록 고관절을 쓸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발목을 쓰면 한 10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고관절을 쓰려면 100이라는 에너지가 나한테 필요해.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절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셋 중에 크기별로 따지면 근육 크기 말고 골격 크기로 보면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죠.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떠한 행동이 발생이 되냐? 자율성이 좋아져요. 자율성. 그러니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PT 같은 거 하면 뭐 로우 땡긴다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로우 땡기다 보면 어떻게 땡기냐면 팔로 땡겼다가 맨 끝에 이렇게 땡겨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내가 쓰기가 쉽거든. 힘은 없는데 쓰기가 쉬운 거야. 힘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걷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걸을 때도 어떤 사람은 고관절로 쓰고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발목으로 써요. 그래서 발목으로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 다 종아리가 되게 두꺼워. 발목도 두껍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박스 같은 거 올라가면 이런 박스 올라가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발목 같은 경우 많이 쓰는 사람들은 올려서 이렇게 발목을 돌려요. 그러니까 더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이것부터 먼저 쓴다. 왜? 드는 게 힘드니까. 무릎도 마찬가지. 만약에 발목은 안 움직이는 쳤을 때 이 박스를 올라가야 돼. 그러면 무릎 관절 많이 쓰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려. 그러니까 발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돌려. 전체를. 그러니까 힘을 더 주려면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등산할 때의 교정이 이런 부분들. 얼마만큼 내가 들어서 찍어줄 수 있느냐. 대부분 그러면 확인해 보는 거는 그러면 나의 기전은 나의 움직이는 모멘트는 나는 이렇게 쓰는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쓰는 사람인가? 이거 확인할 방법이 뭐냐면 제자리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특정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거 보면 돼. 그거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걷겠네? 발목 중심으로 쓰겠네? 이게 나와요. 고관절을 안 써.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발 서기를 했을 때 그 라인을 지켜보면 돼. 그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이거를 써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평소 때 쓰는 걸로만 써요. 그래서 다리 휘어진 사람 역시 들어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럼 발목이 틀어진다라고 하거나 무릎이 틀어지면 골반은 제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없겠죠. 골반이 제자리에 안 있으면 척추는 제대로 될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단을 오르거나 나는 오래 걸었는데 막 허리가 아파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두 다리의 기둥 자체가 한쪽이 휘었어. 한쪽이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걸을 때 계속 이렇게 걷거나 걸을 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그러면 양쪽 모두 다 똑같이 발목만 쓰거나 양쪽 모두 다 무릎만 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쪽은 고관절 쓰는데 한쪽 무릎 쓰고 한쪽은 무릎 쓰는데 한쪽은 발목을 써.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밝혀내지 않으면 그냥 걷는 거에 대한 이 모멘트를 우리는 못 맞춘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걷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미 꺾여져 있는데 걸을 때 당연히 꺾어지겠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발석이라는 부분들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 제끼고 이거 제끼고 이거 제껴서 그냥 하나로 딱 봤을 때 나는 똑바로 쓰느냐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밸런스 보드 있죠. 아니면 보수가 올라가서 서보면 알아. 그러면 중심을 요걸로 잡느냐. 그거가 돼야 돼. 그러면은 우리 좀 한번 해볼 건데 뭘 해볼 거냐면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써야 될 힘들이 직선의 힘이거든요. 에너지가 가장 좋은 힘들은 직선의 힘이에요. 그래서 수직선의 힘을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오면은 어디에다 락을 걸어야 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엉덩이, 대둔근 쪽에 락과 중둔근의 락과 여기 근막장근이라는 부분들에 락이 다 걸려 있어야 돼. 그래서 서보면 알아요. 탁 하고 여기 딱 섰을 때 여기 딱 락 걸리는 거. 한번 서서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랑 여기 힘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 똑바로 여기 락 걸려서 하나에 대한 느낌이 줄 수 있거든. 네. 그죠? 근데 지금 발목 위치가 조금 불안정하긴 한데. 네, 발목. 그죠? 네. 발목 불안정이 있으면 자꾸 무릎을 구부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락이 걸렸다 풀렸다 이렇게 가능성이 되게 높아. 자,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 힘, 무릎 펴고, 힘, 엉덩이 힘 안 들어가는데. 서서 다시 하와에 힘 줘보세요. 하나, 둘, 셋. 쭉. 긴장돼. 여기 힘 들어가야 돼. 여기 두 개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이쪽에. 이쪽에 힘 들어가나요? 그냥 뭔가 판판하다. 근데 지금 락 제대로 안 걸렸어요. 락 제대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올려보세요. 락의 느낌이 여기는 약간 걸리는데 저쪽에는 약간 덜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올려보세요. 이쪽은 저쪽보다 좀 낫고, 그죠? 근데 더 세게 걸어보세요. 힘 더 꽉. 오케이. 자, 해보세요. 여기는 좀 되네. 그렇죠. 약간 그런 힘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딱 섰을 때 거기에 락이 탁 제대로 탁 하고 걸리면 여기 힘이 딱 접혀서 고관절이랑 대퇴골이랑 확실하게 힘을 정확하게 딱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육이 쪼여지는 그 느낌 때문에. 근데 왜 락이 안 걸리냐?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일자로 해서 락을 이렇게 건다라고 하면 이렇게 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허벅지, 정강이, 발목 이렇게 되죠. 근데 내 골반이 이렇게 밀리면 락이 안 걸려. 그러니까 제가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얘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서보세요 하면 이렇게 숭글 설 수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온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걸 수 있잖아요. 이 얘기가 그렇게 잡으면 그렇게 골반을 살짝 밀어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한쪽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한쪽은 걸렸는데 한쪽은 안 걸린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걸을 때 디뎠어. 서야죠. 어차피 체중의 이동이잖아. 딛고 나서 빠지고 이발은 딛고 걷고 골반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면은 걸을 때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만 계속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걸을 때 보면 자꾸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걸어요. 지나가는 거는 되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보면 다 이렇게 하고 걸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빠지는 쪽의 다리들은 골반들은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빠진 쪽의 다리들은 무릎이 센터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골반이 빠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무릎이 가운데 오는 거는 정상일까? 아니죠. 무릎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죠? 바깥으로. 바깥쪽. 왜 바깥쪽이죠? 뭔가 좀 골반보다 조금 바깥쪽에 다리가 꽂아져 있으니까. 바깥쪽에 꽂아져 있다. 자, 그러면 뼈를 봅시다. 지금 이 뼈를 보면은 얘 고관절이죠. 여기가 끝선이죠. 생각보다 바깥쪽으로 많이 안 나가요. 얘가 가다가 밑으로 살짝 내려와요. 직선에 이렇게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얘네들 고관절 위치 여기 보면은 안으로 더 들어가 있잖아요. 바깥쪽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선으로 올리는 게 더 맞아요. 무릎을 바깥쪽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과연 직선인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들었을 때 들어보세요. 들으면 여기 고관절 요 중심 저 잡아도 돼요. 떨어질 것 같으면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 이 라인이. 그래야지 정상적인 라인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빠졌거든요. 걸을 때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안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거 박스나 뭐 등산할 때 올라가면 나 이거 안 움직여야지 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 자체가 그 중심선에서 딱 섰을 때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냐면 이 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여기까지 다 올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 발에 대한 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한 발에 대한. 근데 딱 들었는데 계속 다리가 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미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깥쪽으로 만약에 지금 얘가 무릎이 일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다리가 일로 간다. 그럼 어떻게 걷게 되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걸을까? 그죠? 오다리처럼 건데 오다리로 걸으면 어디가 움직일까? 상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이 안쪽으로 중심선을 잡아서 걷는 사람들은 뒤에서 보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걸어. 이렇게 골반이 흔들면서. 근데 바깥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뭐 상체가 흔들려, 상체가. 그러니까 중심이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런닝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다리가 너무 바깥쪽으로 가서 그래.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 바깥쪽이고 안쪽이고 뭔가를 한쪽으로 이제 다리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골반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상체가 흔들린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일단은 이거 다 상체까지 얘기해갖고 정렬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한참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냥 딱 요 부분만 딱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무릎의 방향은 정확하게 일직선을 만들어야 된다. 수직 라인, 수직. 그래야지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분명히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지만 좀 표면적으로 골반이 흔들리면 안쪽으로 돼 있고 상체가 흔들리면 바깥쪽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러프하게 본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디뎠는데 빠졌는데 걸었을 때 상체는 이렇게 간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리가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고관절 상태나 골반 상태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수직선에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뼈 위에 뼈를 올릴 줄 알아야 돼요. 뼈 위에 뼈를 올릴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웨이트 같은 경우가 더 그래. 웨이트 예를 들어 런지 한 발은 되게 잘 돼. 한 발은 막 불안해.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걷기 교정 중에 하나가 런지예요. 런지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 라인을 지금 나는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리 이렇게 딱 들었죠? 그러면은 두 분 이쪽으로 와서 다리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발등 방향, 무릎 방향이랑 골반 방향 어떻죠? 달라지 꺾어졌죠? 그렇죠? 자, 반대로 올려보세요.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죠?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걸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무릎 방향 자체가 직선이 아니라 이쪽은 직선인 듯 하지만 약간 들어가고 이쪽은 들어갔는데 다리가 꺾였어요. 그럼 한쪽으로 계속 걷는 거예요. 대체가 이쪽에 걸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무너져.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중심선이 이쪽으로 되는 거죠. 이 발에만 힘을 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발이 축발이 되는 거고, 다른 계단을 올라가나 뭔가 올라갈 때 이 발이 드는 발이 되는 거예요. 이 발이 쉽게 들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축이 되는 발, 여기는 쓰는 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딛다가 넘어졌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되죠. 중심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양만 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올려보세요. 반대로. 지금 올라갔을 때 좀만 한 허리까지 올려보세요. 더. 자, 올라갔어. 지금 요 선이랑 요렇게 맞나요? 봤을 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왜 안쪽으로 했냐?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빠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밀어야 돼. 더 밀어야 돼. 그리고 발 바꿔보세요. 이건. 여기도 지금 정강이선에서 보면 약간 빠져요. 여기도. 근데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중심을 잘 잡긴 하지만 이 발도 좀 들어가는 게 경향이 좀 있어요. 좀 더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려보세요. 걸을 거나 서 있을 때 발을 많이 붙이는 스타일이 있어요. 골반의 폭은 이만하잖아요. 근데 내가 발바닥을 놓는 위치가 여기야.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역삼각형 모양 나오잖아요. 그죠? 중심이 안 잡히는 상태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럼 한쪽으로 쏠려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이렇고 있긴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벌리거나 이러면 자꾸 막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막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렇게 되면. 모으는 게 쉬우니까. 그래서 힘 줘보세요 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쓸 가능성이 되고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에 한번 이제 올려보세요. 이제. 하나, 둘, 쭉. 좀 더 바깥쪽으로 밀어야 돼. 근데 지금 고관절 힘 못 잡는 거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지금 관계성, 1번의 관계성, 2번의 관계성, 3번의 관계성만 한 발만 들어봐도 얘네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고친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2번과 3번 블럭에 대한 거를 고쳐야 되고 1번과 2번에 고쳐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는 거지. 그거를 고쳐야지 걷는 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걸 못하면 걷는 게 시작이 안 돼. 그리고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상체에다가 만세 이렇게 해놓고 바 같은 거를 들어요. 만세하고 바를 들어, 무거운 거를. 뭐 엄청 무거운 거 아니어도 딱 해서 걸어보잖아요. 걸어보면은 막 계속 쓰러지는 상태가 많아. 그냥 한쪽으로 무너지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들었을 때 발이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면 막 계속 흔들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것만 그냥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지 그 중심 갖고 움직이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발로 섰을 때 일단은 조건이 하나 생긴 거는 있죠. 1번 조건은 얘가 골반, 무릎, 발목이 직선이 되어야 돼. 이 조건은 하나 생긴 거예요. 그죠? 이 조건 안에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내가 다리를 디뎠을 때 충분히 나는 잘 디디느냐. 이 두 번째 문제는 그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일단 잘 들었다고 치면 나는 이걸 갖고 밟을 수 있느냐가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밟으면 일단 한쪽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내가 이걸 꽉 하고 밟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밟을 때 이렇게 넘어가든가 아니면 밟을 때 이렇게 밟아야 되거든요. 이게 힘의 전달이잖아요. 힘의 전달인데 이 힘에 대한 전달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들었을 때 다리가 접히는 경우. 이렇게 짚혀. 안으로 들어가서 짚히는 경우. 이러면 힘이 약해져요. 이렇게 짚혀야 돼. 이렇게. 그럼 이거 갖다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잘 들었다고 쳤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놓으면 돼. 그러면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올렸을 때 이렇게 접고 있으면 접어버리면 놓는 위치가 어디로 가냐? 일로 가요. 밑으로 가. 보폭이 굉장히 작아져요. 이해되죠? 그 보폭이 작아진다는 거는 내가 힘의 전달이 약해진다는 얘기고 그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내 몸까지 전달을 못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직선으로 발을 놓기가 되느냐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거는 여기 박스에서 할 건데, 자, 사람이 이 정도는 골반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골반이 조금 넓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찍어보면 힘의 전달이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찍을 때 이렇게 넘어가요. 찍을 때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꾹 찍어서 이렇게 올라올 때 뼈의 힘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발목이 틀어지거나 아니면은 방향이 안 맞거나, 그러면 보통 여성분들은 딱 찍으면 어떻게 되면 찍고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고쳐내야 돼. 이거 찍는 연습. 이거 스탬프라고 하는데, 스탬프 자체를 나는 얼마만큼 잘 찍어서 오느냐. 근데 다 대부분 들어보면 여기도 올릴 때 이렇게 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발의 중심점이 안 맞으면 올릴 때 이렇게 무릎 바깥쪽으로 골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한 분씩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와서 보시고, 자,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찍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진 않는데, 여기보다 지금 무릎을 앞으로 너무 밀지 말고 이 정도의 선에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다시 조금 더, 이제 내리지 말고 좀 가까이 오세요. 여기서 들었다가 그냥 스탬프 찍듯이 이렇게 찍어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딱 찍으면 이쪽으로 힘이 전달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나와서 찍잖아요. 그러면 힘이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든가, 아니 그래야지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네. 등산 쪽이 그쪽 어깨에서는 네. 등산에서 하는데 이 발끝과 네. 무릎 선과 가슴 선이 이렇게 붙여서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어깨는 교육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니요. 그렇게 되면 발목 눌리고 네. 무릎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가면 무릎 아파요. 그렇게 쓰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 한번 일로 오시고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자, 지금 바지가 넓어서 이상 썼을 때, 자, 한번 찍어서 올려보세요. 하나, 둘, 스탬프. 지금 흔들려요, 무릎이. 다시 하나, 둘, 셋. 안으로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이쪽으로 한번 두 분. 아니, 이쪽으로 우리 봐야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지금 여기서 일로 넘어갔죠. 다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지금 수직이고, 아까 전처럼 그냥 찍으면은 여기 갔다가 일로 넘어가. 그러면은 얘가 힘에 대한 전달력이 약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 오히려 더 이렇게 흔들리거나 막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쪽 다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더 세게. 더 세게. 이쪽 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지금 찍는 느낌이 이쪽 발이 좀 다르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이쪽 발이 더 세다? 네, 그럼요. 그죠? 이건 무릎의 흔들림이 정도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쓰임 자체가 여기는 고관절적으로 힘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발 맞출 수 있다. 근데 저기는 잘 안 맞춰지니까 흔들린다. 그럼 나중에 가면은 무릎에 대한 흔들림이 되게 많이 생기면 스쿼트 할 때도 이 발로 밀고 올라오지 저 발로는 못 밀고 올라와. 나중에 고중량 치면. 그러면 한쪽 발밖에 못 써요. 그러면 힘의 분배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체인지 이쪽으로 오시고. 하나, 둘, 올려놓고. 다시 하나, 둘, 셋. 그치. 하나, 둘, 셋. 이 발도 약간은 들어갔다 들어와요.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다시 하나, 둘, 셋. 이 발도 좀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양발 다 흔들린다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자면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기전 자체를 무릎으로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얘가 고정력을 시킨다는 거, 그 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만 이렇게 안쪽으로 와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박혀야 되거든. 아까 전에 좀 다르죠. 박히는 느낌이. 근데 아까 전에는 찍을 때 딱 찍는 순간부터 다리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리로 들어와. 이런 부분들을 고쳐내요. 그래서 수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이거 지금 좀 났어. 괜찮아요. 지금 힘에 대한 전달이 좀 다르죠. 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발을 나는 잘 놓는 사람이냐, 무릎이 흔들리냐. 즉 내가 땅을 찍었을 때 흔들렸다는 게 보였잖아요. 무릎이 흔들림이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등산하면 100% 무릎 아플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흔들리잖아요. 관절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흔들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발을 놓는 게 아니라 힘에 대한 구조적인 것을 뼈로 전달해야 하면 내가 힘을 생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일 수 있냐면, 그러면 전달되어 온 힘을 나는 받아야 되잖아. 몸에서 받아야 되죠. 그때 코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코어가 약하면 그 위에서 동그라져요. 그러니까 코어를 잡아내는 게 다리를 올려내는 것도 코어 힘이긴 하지만, 코어가 없으면 힘을 받지도 못해요.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 그래서 코어의 중요성도 거기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나는 직선으로 발을 놓고 이 힘들이 직선이 될 수 있게끔 나는 쓸 수도 있느냐, 고관절을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직선으로 발을 힘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건 전달체계예요. 전달체계. 힘에 대한 전달. 그러니까 지금 놓는 것처럼 걷기 교정을 할 때는 놓고 그냥 제자리에 그냥 다리만 놓기만 하면 되는데, 붙여버리면 이게 힘이 잘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방향이에요. 방향. 자, 관절 방향.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 무릎은 무슨 관절일까? 메커니즘 자체가. 무릎은 어떻게 접혔다 폈다 할까? 그거 말고 뼈 기점 관점에서. 슬라이드는 어떤 뼈든 다 일어나긴 하는데, 그거 말고 미끄러짐 그거 말고 기전 자체는 경첩이 데칼코마면 이렇게 되잖아. 이 메커니즘은 뭘까요? 회전. 고관절은 회전. 그죠? 1차 관절, 몸의 2차 관절은 다 경첩 관절이에요. 얘도 경첩이 흔들려. 그럼 어떻게 될까? 내지거나 무릎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릎의 흔들림이 직선을 못 맞춰서, 힘의 구조를 못 맞춰서, 그러니까 흔들린다. 그 흔들림을 고쳐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런지 같은 것들 해보면, 런지들도 해보면은 직선 맞춰서 힘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여기서 2선 맞춰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안 빠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직선에서. 그래서 런지를 통해서도 이거를 고쳐내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직선을 보고 골반이 빠지느냐, 무릎이 들어가느냐, 발등은 제대로 보느냐.
이런 걸 보는 거지. 그래서 관절의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움직였을 때 걸을 때 방향 자체가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내 몸도 그 움직임의 방향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인데 내 무릎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방향이 저쪽 방향 보죠. 그러니까 뒤틀리는 거예요. 그럼 그 뒤틀리는 현상으로 뭘 하느냐. 땅을 짚고 이렇게 돌려 이렇게 짚고 밟고 앞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밟은 다음에 이게 흔들리는 순간부터 이걸 비벼버려요. 비비는 순간부터는 이제 몸이 계속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방향 자체도 무릎 쪽에서 비틀어지는지 방향이 맞는지 발등의 방향이 맞는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등 얘기해보면 발바닥 얘기하면 발바닥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네. 발바닥은 어디 방향? 앞으로 간다는 개념은 뭐죠? 다시 자 발바닥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죠? 놓는 개념으로 할 때 네. 중앙에서 약간 외측 안쪽으로 외측 안쪽으로 족궁 때문에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발가락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힘이 나와야 될까? 그렇게 쓰려면 발의 방향을 그러니까 직선에서 약간 아닙니다.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잘 생각해보면 우리 신발 있죠? 신발 앞코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한번 봐요. 신발 코가 엄지 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두 번 들어오죠. 그게 방향이에요. 그게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거 안 맞히니까 신발 깔창이 한쪽으로 깎이는 거고 닿는 거고. 그러니까 밀었을 때 내가 이렇게 못 미는 사람들은 보통 사이드로 밀거든. 새끼발가락 쪽 밀어요. 그럼 새끼발가락 쪽에 굳은 살이 되게 많이. 아니 엄지 쪽으로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안쪽으로 짚고. 그리고 뒤꿈치 쪽으로 사이드로 짚는 사람들은 뒤꿈치 날이 날아갈 거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딛고 앞쪽으로 걷다 보면은 혹시 런닝 하시는 분이세요? 런닝 하다 보면은 이거 쓸 때랑 이거 쓸 때랑 이거 쓸 때 골고루 나눠 쓰잖아요. 이제 막 길게 롱텀으로 하면. 근데 이거 제대로 고관절 쓰잖아요. 고관절 쓰고 발목 힘 안 주고 그냥 놓는 것만 하면 정말 이렇게 앞방향으로 나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원래 정답. 근데 그래서 이걸로 쓰는 사람들은 발바닥이 정확하게 앞으로 가고 밑으로 쓰는 사람은 약간 사선이나 아니면 안쪽으로 엣지 걸려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다리 고쳐야 될 것 같아. 네, 이 다리 지금 관절 꺾이는 정도랑 발목 꺾이는 정도가 좀 심하거든요. 이거는 뼈 교정해야 돼요. 이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방향 자체가 관절의 방향 자체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지. 그렇다 만약에 사이드였다면 우리 신발을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 기능적으로? 런닝화도 마찬가지예요. 런닝화도 기능적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쪽 방향에다가 중심 센터 놓고 밟기 쉽게 만들어 놓을 건데 그게 아니죠. 앞쪽으로 밟기 쉽게끔 이 곡선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뭘 해보면 이거는 확인할 수 있냐? 카프레이즈 두 발로 세웠을 때 카프레이즈 하잖아요.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카프레이즈 했을 때 발가락을 두 발가락 섰어? 앞에서 봤을 때 뒤꿈치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안 보여야지 직선이죠. 왜? 다리가 직선이니까. 근데 의외로 나는 직선이다 생각하는데 거울 보잖아요. 틀어진 경우가 많아. 그러면 발목도 지금 틀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힘들이. 그러면 직선으로 뒤꿈치 안 보이게 올라오잖아요. 제대로 했다라는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직선으로 걸리면 엉덩이까지 힘이 전달돼요. 카프레이즈 할 때. 그게 잘한 카프레이즈인데 만약에 발목이 틀어지잖아요. 안 가요. 엉덩이까지 힘이. 그거 갖다가 발목 확인할 수 있어요. 가볍게.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방향, 발 놓는 거, 무릎이랑 발목 라인 직선으로 놓는 거. 요거를 연습을 하고 요거를 갖고 훈련을 시키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했는데 안 가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때 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근육을 한번 만져보고 그때 골격을 맞춰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발뼈 교정하고 발목 교정하거든요. 뼈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발 때문에 그러면 발목이나 무릎을 고치는 거고 뭐 고관절 때문에 그렇다면 고관절을 뼈 맞춰주는 거고 골반이랑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춰야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발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발이 반영 힘이 반영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나가야 돼. 출구가. 네. 그러면 이쪽 11자 어깨는 네. 그 11자 어깨에서 그쪽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쪽에서 무조건 엄지 방향으로 힘을 줘서 하다 보면 이게 걷는 발에 놓는 힘이 안쪽으로만 이게 힘이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아니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1번과 2번을 고려하지 않고 3번만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은 그쪽이긴 한데 네. 힘을 전달하는 건 찍는 거가 힘이 전달이잖아요. 놓는 게 전달이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앞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엄지발가락 쪽에만 계속 딛는 건 생각 딛는 거 생각 안 하고 끝에만 생각하니까 다리를 이렇게 걸어야 되면 힘이 안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찍어보면 그죠? 앞꿈치 쪽으로 힘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찍어볼 때 그죠? 센터 쪽에서 내려가서 밀어주는 힘으로 가니까 발목에는 사실 힘 별로 안 들어가요. 그냥 원래 힘 없이 찍었을 때 제대로 되느냐 그러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딛는 발은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디뎌주니까 앞에서 힘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얘는 그냥 팔로우 해갖고 그냥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에 힘주고 뭐 그 발족저근막 쪽에다 힘이 이렇게 들어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밀었을 때 얘기고 그거는 전제 조건을 깔지 않고 그것만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네. 저희 지금 들고 걷기 직전에 그걸 이제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적어도 이제 올바르다고 한 되면 네. 발바닥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약간 모델들은 막 이렇게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발자국 지켜. 네네네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걷다 다 발목 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대부분 중심 못 잡으니까 미끄러지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 현장성 가능성 걸로 저는 배웠는데 발목 골반 이렇게 하는 거 그거랑 좀 다른. 아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구사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구조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조라는 부분들이 먼저 맞춰진 다음에 그러면은 가동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즉
잘 들려져? 이거는 구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데 덜 올라가. 그죠? 그러면 덜 올라감으로 인해서 얘를 돌리거나 빼거나 이런 게 또 습관이 되면 망가진다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동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런 거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경첩관절이나 회전관절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해보면 이 경첩관절에 근육이 몇 개나 붙어 있을까? 고관절에 근육이 몇 개나 붙어 있을까? 근육은 다 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가? 가동성 운동할 때 가장 오류라는 게 뭐냐면 관절의 방향 상관없이 그냥 가동성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왜 큰일 나느냐? 그렇게 되면 요가 하면 되지. 요가만큼 가동성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럼 요가 동작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되겠네?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버된 힘이잖아요. 내가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하는 뭐 바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덤벨로 갔는데 벤치를 여기서 딱 멈추고 브레이크 안 걸리고 그냥 이렇게 친다고 하면 그거는 관절의 안정성이 될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동성에 대한 전제 조건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힘에 대한 구조, 두 번째는 그게 브레이크 건다라는 그 속근육의 역할, 그 브레이크 걸었을 때의 뼈의 모양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돼요.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흔히 재활에서 배우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전제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까 전에 중력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브레이크를 걸 줄 알고 활용도 할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은 뭐 진행 방향이냐, 진행 방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진행 방향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몸의 방향이랑 진행 방향이 다 계속 맞춰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진행 방향만 간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진행 방향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가동성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성 자체가 그냥 가동이 아니에요. 목적성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코어는 왜 코어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코어 운동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필라테스도 그렇고 헬스도 그렇고 코어 운동했어. 정작 저거 들 때는 안 써. 무거운 거 들 때 아예 안 써. 그러니까 무너지거든. 그러면은 코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은 기능적으로 만들었나?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 직선으로 써야지 코어가 밀접하게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빼버리면 코어는 안 써도 돼요. 그냥 관절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코어 운동이 돼버리죠. 스쿼트도 마찬가지. 스쿼트도 예를 들어서 코어를 쓰려면 뭐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앉으면은 이 코어를 쓰려면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내려가야 돼요. 근데 스쿼트 할 때 이렇게 쭉 빼버린다. 이거는 코어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척추를 꺾는다는 그것밖에 안 돼서 그냥 그거는 가동성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힘을 그렇게 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각각의 우리의 뭐 어깨는 어떻게 쓸 거냐, 척추는 어떻게 쓸 거냐, 골반은 어떻게 쓸 거냐, 고관절, 발목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재활이든 뭐 근육을 만지든 뼈를 만지든. 그리고 이 도수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대부분 재활 교육하고 막 이럴 때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해요. 방사통, 근육, 골격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죠. 이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것만 해.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도 중증 환자,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중증 환자가 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구장창 만지고 있다. 아니요. 저는 도수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중증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이게 안 되는 거가 봤을 때 이게 도구로서 참여해갖고 이거 만들어내는 거지.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게 되냐? 안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도수를 해놓고 왜 재발이 되고 왜 안 되냐 그러면 이게 주된 목적인데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재활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렬이라는 개념도 움직임이라는 개념도 여기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성립 자체가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자면 우리가 정렬하는 운동과 그 다음에 스포츠의 차이.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충전이에요. 얘는 효율을 강조해요. 효율. 왜냐하면 롱텀으로 써야 되거든. 힘을. 얘는 정렬을 해서 숏텀에서 내부적으로 힘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 얘는 에너지 효율성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효율성이야. 굉장히 비효율이야. 얘는 무조건 효율이야. 얘 입장에서 보면은 뭘 해야 되면 내가 만약에 100kg가 있어. 그러면 얘 정렬 맞추려고 막 하잖아요. 코어 힘도 엄청 써야 되고 막 정렬을 해. 그러면 200kg 드는 것처럼 움직여야 돼. 왜냐면 빨리 움직이면 정렬이 아까 전에 이 블럭 빠져나가는 것처럼 한쪽으로 확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근데 스포츠는 효율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쓰지? 그래서 100kg짜리를 어떻게 하면 10kg처럼 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고 정자세로 딱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되게 이게 비효율이래. 이게 효율이래. 이거는 되게 비효율이고. 그래서 정렬을 비효율적 운동을 많이 해줘야지 요거 갖다가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안정적으로 쓰는데 얘를 그냥 배터리 충전한다고 치면 얘가 내가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내 피지컬 상태가 한 100이야. 여기는 100 썼다가 이제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한 150까지 써야 돼. 그럼 나머지 50%는 몸이 틀어진 상태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충분히 잘 한 다음에 이거를 써야 되는데 이걸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기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쓰고 감각적으로 이거를 발전을 시켜놔야지 여기 안에서 안정적으로 쓰는 거지. 얘를 얘처럼 쓴다? 아니면 얘를 얘처럼 쓴다? 그러면 얘를 얘처럼 쓰면 운동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를 얘처럼 쓴다? 그러면은 얘는 정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얘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얘 따로 훈련을 해야 되고 얘는 얘 따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네, 앉으세요. 네. 여기 오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외에 다른 질문? 다른 거라도. 비슷한 건데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인 거나 이런 걸 보잖아요. 네. 자기는 그렇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바꿔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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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가 이렇게 뭐 운동센터 이런 데는 도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는데 네. 그냥 일상을 걸어다니는 데는 그게 없다 보니 네. 어떤 식으로 그런 아까 전에 얘기했지. 여기서 훈련을 시키고 생활할 때는 이렇게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신경 써서 막 걸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만들어지면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는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딱 봤을 때 요 부분은 핵심이야. 그러면 그것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런 부분만. 그러면은 이제 일상에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지. 또 뭐. 그냥 회원님 얘기인데 내려갈 때 이제 무릎 통증 있으신 분이 있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서 뭐 올라갈 때는 이제 저도 수업하면서 잘 되셔가지고 좋다고 하시는데 내려갈 때는 아직 조금 어려워하셔가지고 뭐 데드리프트나 이제 힌지 쪽 인지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무릎이 아프다라는 거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이라는 개념, 교정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1번 봐야 될 게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 보통은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없어서 아픈 경우가 더 많아요. 관절 자체가.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블록별로 얘네들이 휘어졌는가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중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뭐 오시기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똑바로 서 있는가. 이게 일단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사두근의 힘이 모자란 거예요. 결국은. 사두근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보통 중증 환자들이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검사만 7가지를 해요. 여기 오면. 또 쓰는 거, 걷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근육, 골격, 제가 손을 일일이 다 만져서 어디가 안 좋은지 확인하고, 이제 그거 갖다 추론해서 이제 여기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1시간 걸려요. 1시간. 검사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하고 나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나이 드신 분이 90? 80? 나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은 80세도 있고 90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그 80대신 분, 85세 여성분 척추 협작 있고 있는데 그분 스쿼트 합니다. 메고. 그러니까 인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거기서 관점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고 이런 걸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막 그냥 듣는 거로만 얘기하면 상체가 어떤지는 잘 모르니까 내려갔을 때 무릎 아프다 그러면은 사두근의 힘을 조금 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을 잘 하시나요? 아니요 아직 그 밴드로만. 밴드로만. 체중이 사두근을 못 이겨서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밀려서. 그러면 이제 슬개골 자체가 이렇게 조정을 못해서 밀려서 아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두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이쪽을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뭐 중요하게 이제 뭐 교육할 때 하긴 하지만 이제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척추 정렬을 네. 세워야 된다고 되게 등산을 할 때도 네. 척추 정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렇게 보각이라고 네네, 보각.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 말씀하시기 지금까지 말씀하시기에 네. 이 골반과 직선이 네. 그게 보각하고 그런 이제 연관이 있죠. 네네네네네네네. 연관성이 있는지 네, 있죠. 무조건 있죠. 그거는 뼈 설명을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1시간 걸려요. 그것도. 근데 진짜 복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복압이 있는 거 확인하려면 그냥 눕혀놓고 배 위에 밟고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복압이지. 우리가 배 힘주세요, 뭐 안으로 넣으세요, 이거는 복압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일상에서 못 씁니다. 진짜 복압은 눕혀놓고 발로 그냥 밟고 딱 했을 때 버티면 이 사람 복압이 좀 있네. 근데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있다 없다와 쓰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서 있는데 쓰게끔 만들 거냐, 없는데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우리 인체는 복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보각을 이제 발로는 안 하고 이제 네. 그냥 볼이나 네. 인지 같은 걸 이렇게 좀 강히 불러서 근데 이제 왜, 그것도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시간도 중요해요. 올려놓고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압에 힘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인다는 것도 다르거든요. 힘 줬는데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요거보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복압을 준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말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복압 주고 혈압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외 복압이라는 부분들이 복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어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코어라는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코어 하면은 대부분 복부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복부라고 얘기하지 왜 굳이 코어라고 얘기할까?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냥 배 힘에 좋으면 되지, 복근 하면 되지, 이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